자, 근데 지금 저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자, 여기 보면 디테일 로직에 요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거? 얘가 뭘 하는 역할이죠? 얘가 파라미터 가져오는 역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유저, 아티클, 디테일 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작 요 뒤에 있는 요 값 가져오려고 지금 요 코드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디테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모디파이도 쓰고 있고 딜리트도 쓰고 있고 굉장히 코드가 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긴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자, 여기서 저는 뭐 할 거냐면 rq get 파람이라 썼어요. get 파람. 파람 쓰라 쓰면 이거 파람 모두 가져와라. 그러면 이거 파람이라고 쓰면 이건 뭐겠어요? 파람 하나만 가져와라. 그런 의미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d. 자, 이건 뭐겠어요? 야, id라는 요 인자값 줄 테니까 그 id에 맞는 값 가져와라.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다가 저는 뭐 할 거냐면 int라 붙일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id 값을 너가 가져오는데 뭐 해라? 정수로 형 변환까지 해줘 가져와라. 근데 이제 우리가 id를 가져오는데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죠. 그죠?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0을 넣는 거예요. 자, 이 0은 뭐냐면 디펄트 밸류예요. 디펄트 밸류. 그러니까 기본값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잘못 입력해서 디펄트 밸류가 왔다.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id가 0을 만났다. 그럼 0을 만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 입력했다라는 거예요.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제대로 입력해달라 하고 요청을 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게리트 파람 해가지고 받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id만 받는 게 아니고 정수 형태로 되어 있는 값만 받는 게 아니라 또 뭐도 받아요? 오더바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오더바이. 그죠? 그럼 얘는 이제 우리가 정수가 아니라 문장이잖아요. 문자열을 받고 있잖아요. 문자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비어있는 값을 디폴트 밸류로 삼고, 그 다음에 얘는 인트가 아니라 get파람이라 써주는 거죠. 그러면 오더바이 했는데 만약에 이게 값이 비어있네? 그럼 오더바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값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값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치 키워드도 마찬가지죠. 서치 키워드도.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구조를 변경을 해볼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간략해지고 짧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RQ, 게리트 파람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왜 또 이런 분들이 그럼 강사님 다른 데 아니고 왜 RQ입니까? 자, RQ에다가 이런 식으로 기능을 도입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퍼사드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퍼사드 디자인 패턴. 그러니까 컨테이너랑은 좀 다른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컨테이너의 역할은 객체 생성을 컨테이너한테 맡기는 거고, 그런 걸 싱글톤 디자인 패턴이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RQ에다가 여기에는 뭐예요? 여러 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티클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기능을 멤버에서 가져가다가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회원과 관련된 기능. 그러면 나중에 이제 댓글과 관련된 기능도 들어오면 그 댓글과 관련된 기능에서 여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에 되어 있는 요거를 서로 공유해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RQ라는 기능을 도입을 한 거고, 여기에다가 각각의 클래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뭐예요?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정의를 해놨으면 얘네들이 그 기능을 가져가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거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RQ를 도입하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퍼사드 디자인 패턴을 합니다. 퍼사드 디자인 패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여기 이제 전달해주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능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퍼사드 디자인 패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여기 나오죠. 구조 패턴. 퍼사드 디자인 패턴 구조 패턴입니다. 생성 구조 행위라고 해가지고 구조 패턴 중에 하나인데, 복잡한 서브 클래스들의 공통적인 기능 보이죠? 공통적인. 그래서 RQ가 바로 공통적인 기능을 정의하는 상위 수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이제 하나의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퍼사드 패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RQ로 와서, 자, 지금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public int get int
파람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파람 네임, 그 다음에 int 디폴트 value라고 이렇게 써주세요. 왜냐면 아까 두 가지 만든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리턴 해가지고 이 파람 네임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얘를 뭘로 바꾼다? 정수로 형 변환해줘야겠죠. 그래서 인티저 팝스인트 해가지고 이렇게만 이제 변환해주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값이 디폴트 밸류가 여기서도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디폴트 밸류를 먼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ID 값 그런 걸 뭐라고 해? 파람 네임이라 하죠. 파라미터 이름. 그러면 그게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니까, 만약에 파람스라는 거에서 컨테인스 키 뭐 파람 네임이 들어왔냐, 근데 그게 false다. 그럼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컨트롤 누르면 얘를 심플리파이 하면 이걸 이렇게 붙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왔으면 true니까 이게 실행이 안 될 테고, 안 들어왔으면 false니까 얘가 느낌표 만나서 실행이 되겠죠. 그때는 디폴트 밸류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숫자 형태로 입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ID 한 다음에 고객이 장난친다고 여기다가 1번 이런 식으로 입력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넘버 폼에 있으시면 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트라이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입력했으면 여기다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고,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넘버 폼에 이세션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해줘라? 리턴해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디폴트 밸류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게린트 파람 말고도 또 뭐가 있다 했죠? 겟파람이라는 게 있다 했죠? 얘는 스트링 디폴트 밸류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굳이 얘는 이제 넘버 폼에 있으시면 쓸 필요 없고, 이렇게 넘겨주면 되죠. 뭐 리턴 코드가 한 줄이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좀 더 짧게 쓸 거면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냥 뭐 이건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아티클 컨트롤러에 와서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int id iq getInt 파람에서 id 주고 0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아까 뭐라 했어요? 만약에 id가 0이다 그러면 올바른 입력해달라. 올바른 값 입력해달라. 그리고 이제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이 내용물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지워지는 거죠. 어때요? 코드가 훨씬 더 짧아지는 거죠. 훨씬 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도 필요하다고요? 게시물 수정. 모디파이도 필요하다고요. 그럼 모디파이도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퉁치는 거예요. 누구도? 딜리트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코드가 짧아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리스트가 문제죠.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얘는 뭐예요? 그죠? 지금 보면 얘는 오더바이도 서치 키워드에 관련된 내용도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더바이와 관련된 내용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스트링 서치 키워드라고 여러분들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rq get 파람 쓴 다음에 서치 키워드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디폴트 밸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파람스 컨테인스 키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여기서 해줘야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서치 키워드 is empty. 그러니까 is empty 비어있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느낌표 비어있지 않다라는 건 서치 키워드가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얘는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이렇게만. 일단은. 그 다음에 정렬 로직도 마찬가지예요. 정렬 로직도 보면 여기 이제 오더바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았냐에 대한 처리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를 지우고 스트링 오더바이 rq get 파람. 자, 오더바이라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값은 뭐예요? id dsc가 기본값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리한 괜히 지웠네. 자, 오더바이가 equals 뭐다? id dsc냐? 그러면 id dsc라는 건 뭐예요? dsc라는 거는 기본값이 들어왔다는 거. 그럼 기본값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true인 거죠. true.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렬에 대한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equals id ds가 아니라 as가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false 되겠죠. 그럼 이거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코드를 분리를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복잡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 RQ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죠? 이 게린트 파라면에서 네. 리턴할 때 리턴이요? 파람 네임을 인티저로 변하는 거예요. get 파람 네임을 개 파람 네임이라는 무슨 말이죠? 아니죠. 파람 네임 맞죠? 여기 지금 이거 그렇죠. 요거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람 네임이라는 거는 이제 들어와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렇죠? 맞아요. 제가 여기서 실수할 뻔했네요. 들어와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여기서는 파람스 겟 해야죠. 그죠? 맞아요. 죄송해요. 자, 파람스 겟 해서 요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파람 네임을 줄 뻔했네요. 그냥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면 밑에도 바뀌겠죠. 밑에도 이게 아니라 이걸 줘야 되는 거죠. 자, 됐어요. 이게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해서 실행을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유저 아티클 디테일. 자, 그러면 이렇게만 입력하면 이제 뭐라고 하냐, 올바른 값을 입력해달라 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디도 마찬가지고 1번 이 아이디를 입력했는데 이상한 값을 입력하면 다 올바른 값을 입력해달라고 퉁쳐버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대로 입력을 해줘야지만 입력값이 들어오게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리스트도 똑같이. 여기다가 리스트는 그냥 오더바이만 섞여. 오더바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게린트 파람이라는 걸 도입한 거다. get int 파람과 그 다음에 get 파람 도입한 거죠.